세부 번탄에서 첫 촬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주랍니다. 저는 외동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형제가 몇이세요? 요즘 근데 다 한둘이잖아요. 거기다 이제 다들 먹고 살만해졌으니 귀한 걸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상황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조카 다 같이 살던 때랑 다르게 애가 하나 둘밖에 없는 가족 구성상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키워줬어요. 애가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특별하고 귀한 거죠. 우리는 주변에서 끊임없이 너는 특별해, 너는 소중해, 너는 유일한 존재야, 이런 메시지들에 둘러싸여 살아왔어요. 아니라고요? 그쵸. 사연 없는 가정사가 없고 세상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듯이 어린 시절도 마찬가지죠. 제대로 된 대우라고 할 만한 걸 받고 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변의 메시지들을 흡수하면서 살아왔어요. 저런 게 행복이구나. 언젠가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와, 나도 저렇게 대해지고 싶다. 우리는 기억도 안 나는 어린 시절 본 TV 드라마에서부터 영화, 광고, 스크롤하면서 본 SNS 언니 오빠들, 가족, 친구, 선생님, 주변 사람에게서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사랑과 이별의 서사를 흡수합니다. 그 수많은 서사, 이야기들의 피드백을 종합해서 좋아 보이는 모습, 나아가야 할 방향, 해야 할 것과 말아야 할 것들, 가치와 규칙들을 배워나가는 거죠. 바로 나는 누구인가,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만들어주는 자아상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제 영상을 보면 빠짐없이 나오는 말이죠.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북극곰이나 호랭이처럼 혼자 못 살아요. 무리에서 방출되는 순간 죽는 겁니다. 자아는 바로 이런 순간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일종의 생존 무기 같은 거예요. 개 후각이나 호랑이의 이빨처럼요. 자아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나를 나로서 인식하게 하는 정신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연한 게 뭐라고 생존 무기까지 가나 싶죠? 다 같이 살려면 사람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아야 돼요. 뭘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뭘 하면 좋아하는지,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우선 자신을 잘 파악해야 되겠죠. 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너무 안 튀고 존재감이 없으면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고, 그 말인즉 언제건 필요에 따라 내쳐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어우러지면서 또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구별되어지길 원합니다. 같이 끼길 원하면서 또 특별하게 취급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려면 쓸모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뭐 좋아하는지, 뭘 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열심히 파악해야 합니다. 뭘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안에서 내 포지션은 뭔지, 어떻게 보이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령이 자아의 이미지인 자아상을 통해서 내려집니다. 내가 나를 이러이러하다 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자아상에는 단순히 내가 바라보는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이러이러하게 보여주면 좋겠지 하는 기대 이미지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인간은 시각에 가장 크게 반응합니다. 당연히 나의 자아를 이루는 가장 큰 부분도 자아상, 바로 이미지입니다. 어쩔 수 없죠. 우리는 보여지는, 그렇게 보여지고 싶은 자아상에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모에 대한 관심은 그저 단순한 관심이 아니에요. 사회적 생존을 추구하는 자아의 치열한 생존 반응입니다. 외모는 무리해서 도움이 되거나 해가 되는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일단 섹스 어필 중요하죠. 이건 뭐 굳이 언급하지 않을게요. 아픈 사람은 전염의 가능성이 있고 피해야 합니다.
젊고 건강한 몸은 적과 싸우고 집을 짓고 사냥과 농사를 할 수 있는, 바로 쓸 수 있는 사회적인 자원이었죠. 남자든 여자든 환영받았습니다. 그 밖에도 피부가 그을린 정도? 찌고 마른 체형은 시대에 따라 부와 여유를 드러냅니다. 100년 전만 해도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밖에서 내내 노동을 해야 했다는 표식이었죠. 지금은 반대로 그을린 피부가 형광등 아래 내내 처박혀서 일하는 대신 햇볕 아래 내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한다는 부와 여유를 상징하게 됐죠. 굳이 기계에 들어가 햇볕의 지글지글한 효과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면서까지 피부를 태우는 데는 햇볕과 노동자 계급, 부와 여유의 서사를 무의식적으로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자아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특히 외모 지적을 삼가하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지만 우리의 본능은 내 외모도 남의 외모도 미친 듯이 신경 쓰고 평가하도록 진화 있어요. 외모 평가질은 인류 역사 내내 이어졌고 우리는 이 평가를 바탕으로 자신의 자아상을 다듬어 나가는데 적극 활용하고 살고 있었죠. 그리고 외모가 이토록 중요하다면 당연히 신경 쓰고 사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 중에서 얼굴을 먼저 보자면 안타깝게도 유전자 운발이 너무 크단 말이죠. 모두 미남 미녀가 되고 싶지만 저도 그렇고 이게 한계가 너무 뚜렷하단 말이죠. 그런데 몸은 내 노력만으로도 얼마든지 다른 결과값을 불러올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나아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의 몸은 그저 내 피지컬 상태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정신적 능력을 보여주는 기준으로까지 자리 잡게 됐습니다. 지방이 쪽 빠진 몸은 뛰어난 조절력을 바탕으로 한 자기관리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몸을 보고 그 사람의 열정과 활동성, 긍정적인 태도를 유추하죠. 잘 관리된 몸은 이제 사회적 덕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거기까진 바라진 않더라도 손해보고 피해보면서 절대로 살고 싶지 않은 우리가 몸을 안 만들래야 안 만들 수가 없죠. 몸은, 그러니까 보여지는 몸은 우리의 구체적인 목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제대로 된 나로 살아가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내가 괜찮은 인간이란 걸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필수 조건이 되어버린 거죠. 항상 시험을 보고 등수와 등급이 매겨지며 살아가던 우리는 익숙한 방식으로 이 몸에 대한 과업을 수행합니다. 하이힐을 신고 예쁜 옷을 사고 PT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죠. 열정이 넘치고 삶에 대한 도전의식과 노력을 할 줄 아는 당신은 좀 더 진지하게 이 과업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네, 그게 바디 프로필과 피트니스 대회입니다.